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땅콩 회항 논란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 회항이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승무원 폭행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해외 언론도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대한항공의 로고가 태극기를 연상시켜서 나라 망신이다. 왜 항공사 이름이 대한항공이냐. 최대 주주로 있는 한진해운으로 이름을 바꿔라 하는 등등 비판이 거셉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참에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한항공의 이름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관련한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네. 이 박지만 미행 문건이 또 보도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박지만 G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이 박지만 미행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해당 문건에는 박지만 회장을 미행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과 관련 내용을 전달해준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문건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청 경장이 만든 것으로 파악됐고요. 한편 검찰은 어젯밤 11시 40분쯤 박관청 경장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이르면 오늘 밤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이 네티즌들 문천 유출 사건이 마무리돼가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한 사람만 잡아서 십상시 7인에 모두 구출하겠다는 건가? 고인이 된 최경희가 정윤회 문건 수사는 퍼즐 맞추기다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대한민국 검찰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따놓은당상이다. 노벨문학상이요? 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소설 쓴다는 거죠. 네. 반면에 국가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한다. 이것 때문에 국회가 또 파행이 됐다. 이제는 민생부터 챙기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제1롯데월드 계속 이제 뉴스를 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롯데물산, 롯데시네마 이런 관련 계열사 대표들이 나와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네. 일단 서울시가 내린 이 아쿠아리움과 영화관 사용 중단 그리고 이 안전 점검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어제 일어난 근로자 추락 사고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와 함께 아쿠아리움 회원과 영화관 예매자들에게는 전액 환불을 하고 네.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티즌들 다양한 의견 주고 계신데요. 네. 한 네티즌은 진작 좀 사과하고 안전점검 철저히 다시 하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윤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네. 마른 게 우선이 아니라 느려도 안전이 우선이다.
누가 생명을 담보로 거기를 놀러 가겠는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여행객을 납치 강도했던 최세용 일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필리핀으로 도망갔었죠. 네네. 그런데 그 운신처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소식 있죠. 네, 최세용은 지난 2007년 안양 이 환전소 여직원 살인 사건 피의자인데요. 예. 이 최세용 일당에게 필리핀에서 납치 강도 피해를 당한 우리 관광객 가운데 살해당한 2명의 유골이 현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부산지방경찰청은 최세용 일당에게 살해당한 홍모 씨와 김모 씨 유해를 필리핀 마닐라 외곽 주택에서 지난달에 발견을 했는데요.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살인 혐의로 최세용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네티즌들 아주 극도로 분노를 표하고 있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사형제도 제발 부활 좀 시켜라. 사형제도? 네네. 네. 내 세금으로 저런 사람 삼시세끼 밥 먹이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최세용이 이 공항에 왔을 때 희죽희죽 웃는 것 같더라. 흉악범 인권을 존중해주는 나라에 왔다고 좋아하는 건가?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네. 1970년대 군부대 내에서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자살 사건이 36년 만에 그건 자살이 아니고 군의 조작이었다. 이렇게 드러났다는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1978년 육군에서 복무하던 상병 A씨 사건인데요. 당시 A씨는 이 가정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선임병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이었는데요. 이 당시 사건 직후 부대 관계자들이 아주 긴밀하게 움직였다고 해요. 먼저 긴급 간부회를 열어서 A씨가 가정 문제 등으로 비관해서 자살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고요. 네. A씨의 시신을 세명장에서 씻고 사건 다음 날에야 의무대로 후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투복 상의와 총기 등은 다른 사람 것으로 교체가 됐고요. 부대 지휘관과 부대원들도 헌병대 조사에서 A씨가 자살했다 이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네. 그런데 A씨 모친이 2006년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진정을 제기했고요. 결국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네. 네티즌들 많이 또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밝혀내지 못해서 그렇지 어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장병이 한두 명이겠는가? 네. 억울하게 죽은 병사들 정말 많을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런 은폐 조작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니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온갖 비리의 시발점이 되는 거다 이런 지적해 주셨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그 사건 당시 직속 상관들 지금도 군인 연금 잘 받아먹고 있다면 당장 중지하고 이거 받은 것도 다 뱉어내게라 이런 격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였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가 오는 12월 31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 두 차례에 걸쳐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현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죠. 모차르트, 황태자, 루돌프, 마리 앙뚜아네트 등 최고의 작품들을 한 무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죠. 자세한 사항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참에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5716번님께서는요. 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렸으니 한진항공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1929번님께서는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콩 항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화가 단단히 나셨군요.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김정인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와 함께 도심 도로에도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퇴계로가 회원 사거리에서 퇴계로 4가까지, 을지로도 을지로 2가에서 4가까지, 종로도 3가에서 1가, 반대편으로는 4가에서 동묘암역 쪽으로 정체입니다. 남대문로의 경우는 종로 1가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쭉 정체가 되고 있는데 반대편으로도 회원 사거리에서 을지로구역 쪽으로 신호 2-3번 정도 받고 있고요. 도심 들고 났는데 신촌로는 아현역에서 신촌역까지, 마포대로도 충정로역에서 마포대교 북단 쪽으로, 성산로도 모래내고가차도에서 마포구청역 쪽으로 모두 외곽 쪽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 북부가선도로에 고장차가 발생했는데요. 종암분기점 목간 지점의 고장차 여파로 묵동에서 고장차 지점까지도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오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3사람의 비상대책위원이 사퇴를 했죠. 당대표 출마 예정자인데요. 문재인 의원, 정세균 의원,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당내 486 그룹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인영 의원도 전대 출마를 선언을 했죠. 오늘을 기점으로 자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당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당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도 함께 선출을 합니다. 맨 먼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최고위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출마를 하셨는데요. 먼저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의 꿈, 공동으로 실현해야 될 목표를 슬로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슬로건은 야성 회복, 정권 교체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수단과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캐치플레이즈라고 하는데요. 예. 저는 야당답게 정청래, 거침없이 정청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한번 한 군데 불러 모으겠다, 묶어 세우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습니다. 네. 그 잃어버린 야성을 이제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러신지 원래 그 강성으로 소문나시지 않으셨어요? 예,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이나 정원 이런 데하고는 이제 강력하게 대치하거나 좀 저항을 해왔죠. 그러나 또 저희가 또 함께 가야 될 그런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돈 없고 백 없어서 서로 눈물 흘리는 분들과는 같이 또 눈물도 흘리는. 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야성을 하겠다고 그러시고요.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맨날 그럼 야당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정권은 본인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 공약들을 파기하면 안 되겠죠. 국민과의 약속을 가장 큰 공약으로 지켜야죠.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공약을 다 헌신짝처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야당은 그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정권에 대해서 거침없이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 길이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은 야당다울 때 집권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여당은 여당다울 때 또 정권 재창출에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당이 그렇게 약속을 파기하고 하는데도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단계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네.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되찾는 그런 일에 야당이 매진을 해야 하는 것이 네. 집권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야성 회복을 제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야당이니까 야당다워야 되고 나중에 또 네네. 여당이 되면 여당다워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에 툭하면 장애투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 장애투쟁이 아주 강경투쟁으로 비춰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지지도는 떨어졌거든요. 네네. 자, 어떻게 하시는 방식으로 잃어버린 이 야성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도요. 네. 2005년도 새누리당 한나라당 대표일 때 예. 사학법 개정을 놓고 56일간 약 2달간 정기국회까지 보이콧하고 네. 전국을 다니면서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한나라당은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좀 떨어졌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런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한 군데 불러모았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이 가능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역설의 변증법인데요. 네. 남이 잘못한 것을 따라 배워야 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결기 네. 이런 것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에 비하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찍었던 48%의 국민들에게 그런 결기와 희망을 주지 못했다. 그것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의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조사를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런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약간 지지율이 반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 중후반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네. 한 10% 정도를 더 올려야 되겠다. 네네. 그것은 이번에 전당대회를 친노나 비노, 호남이나 비호남으로 편가르기 해서 마이너스 전당대회가 아니라 1심 단결해서 플러스 전당대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절대로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아, 네거티브 안 하실 겁니까? 네, 안 할 겁니다. 네. 주장하고 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당대표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때 제가 네. 편가르기 전당대회, 네거티브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약해라 네. 하는 것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공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게 제가 평소에 주장해오던 매니페스토 정치인데요. 네네. 공약을 지켜야죠. 그리고 네네. 네거티브 안 하고 말이죠. 네. 네, 그런 주장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정치 현안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하여튼 국정 무슨 사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수사 상황 대충 보고 파악하고 계시죠? 네네. 자, 이렇게 종결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요. 예. 이 박근혜 정권은 결국 찌라시 정권이라는 겁니다. 찌라시 정권이요? 아, 예. 지난 대선 때 NLL 대화록을 김무성 대표가 부산 서면 유세에서 읽었는데 그것을 찌라시를 보고 알았다. 네, 그랬죠. 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지금 온 나라를 지금 들끓게 하는 이런 정윤의 문건 파동, 박재만 씨 연루된 이런 문건 파동이 다 결국은 찌라시였다. 네.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묻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 정권은 찌라시에 의해서 정보를 얻고 찌라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정권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국민들은 이런 찌라시 정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최악의 최저의 지지율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문건 파동은 역사 리턴 궁중 암투구국 사극을 보는 듯한 네. 그런 역사의 리턴으로 국민들은 규정할 것입니다. 역사 리턴이다.
네. 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뭐 마칠 시간이 거의 가까워져서 또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당내에서 말이죠. 특히 네. 백민호 측에서는 만일에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분당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분당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럴 것 같지 저는 않아요? 하나의 선거운동 차원이라고 봅니다만 그러세요? 선거운동 차원치고는 그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다 나와서 일합을 겨루고 실력에 따라서 당선되고 낙선되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고 헌법 정신입니다. 네. 내가 나갈 테니 너는 나오지 마라. 이런 것은 참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해서 어떻게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열린 정당, 전국 정당으로 갈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나 토론 없이 네. 당신은 나오지 마시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협박 정치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요즘 아주 심심치 않게 신당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호남 네네. 신당 또 무슨 신당. 그래서 이제 분당 얘기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뭐 호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이 신당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밖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으로서 반성을 합니다. 예, 저희가 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나 저는 당 내에서 그런 신당에 참여할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와 움직임에 대해서 네. 그냥 관망을 해보겠지만 네. 그분들도 나름대로 뜻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1차적으로 저희 네. 당이 반성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이 반성을 하긴 합니까? 반성은 많이 하는데 그 예. 반성이 가시화되고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토론만 그래요? 있고 예. 광장과 참여는 없는 이런 죽은 정당 이것을 일소시키겠다. 그리고 네.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뒤집어져서 플랑크톤이 새살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저는 밥상을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밥상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놔서 국민들이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당을 뒤집어 놓겠다. 네. 이것이 또한 저의 포부이기도 합니다. 네. 최고위원이 되시면 이제 밥상 뒤집은 최고위원님이 되시겠네요. 밥상을 알겠습니다. 뒤집는 것이 아니라 네. 밥상에 많은 반찬을 올리는. 많은 반찬 올리는. 예. 예. 저 정동윤 되겠습니다. 정동윤 상임 고문이 말이죠. 네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혁신도 불가능하다. 네. 기득권과 개파 패권이 당을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네. 공감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네. 그렇다고 해서 혁신을 하기는 불가능한 정당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젊은 리더십으로 네. 또 SNS 리더십으로 당을 한번 바꾸겠다. 이런 야심찬 결심을 갖고 최고위원회에 나왔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네, 건설부터 사용 승인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2 롯데월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관 진동, 수족관 누수에 이어서 어제는 콘서트 공사 현장에서 인부 한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수족관, 영화관 영업을 잠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롯데월드는 오늘 오전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고요. 자, 이 안전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방재연구 30년 경례 국내 최고의 방재 전문가로 꼽히시는 분이죠.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센터장을 맡고 계신 조원철 명예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제1롯데월드가를 이제 운영을 하는 롯데그룹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아주 조금 전체적인 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제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 네.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예. 그 건설 문화 현장에 그 요즘 이제 문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예. 바로 그 문화적인 소풍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과도 사과지만 제대로 정말 건설 문화를 바꾸고 있느냐 이제 그게 더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60대 그 근로자가 이제 추락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얘기가 뭐냐면 안전 매뉴얼이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건설 안전 기술사라고 하는 기술 분야에서 이제 최고의 자격증을 91년도에 땄습니다만 예. 이런 그 고소 작업을 할 때 높은 곳에서 작업하고 특히 이제 비계를 다룰 때는 순간적으로 몸에 그 상당한 힘이 무게가 가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계 작업이란 건 항상 임시 작업이기 때문에 예. 몸을 그 튼튼한 안전한 곳에다가 그 연결해 놓을 수 있는 로프 같은 거 안전띠를 항상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첫째 이제 근로자 자신이 그걸 상당히 방심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작업하는데 불편하니까. 아하. 그다음에 감독관이 반드시 그걸 이제 착용하도록 그리고 연결하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서로가 이제 두 분 다 감독관이나 본인이나 다 가볍게 나는 안 다친다 하는 그야말로 의도적인 불감증마저 바로 이제 불감증이 바로 발현이 된 거죠. 네. 자신의 뭐 생명에 관련된 문제니까 사실 조금만 주의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네. 근데 그 방심을 하는군요. 본인이나 감독관이나. 네. 예. 그 아쿠아리움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은 뭐라고 그럼요. 생각하십니까? 물이란 건 물이 있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새게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제 그 건설하는 외국 회사 또는 시공업체들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 만약 저라고 하면요. 제가 그 현장에서 어떤 의사 결정권이 있다든지 또는 명령권을 가진다고 하면은. 네. 현재 아쿠아룸을 한 4등분 정도 해가지고 그중에 4분의 1은 물을 뺀 다음에. 예. 그걸 전부 안쪽에서부터 수밀 장치를 잘 해가지고 건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교대로 하면은 물고기도 아무 지장 없이 그리고 이제 관람하시는 우리 일반 시민들도 불편 없이 관람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냥 뭐 안 하고 물 빼지 않고 방수 작업을 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물을 빼고 방수 작업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물을 빼고 방수 작업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또 물을 옮겨가면서 물고기도 옮겨가면서 다 비싼 물고기이기 때문에 네. 또 희귀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작업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그 전문업체가 해외에서 실패한 경력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외에서도 사고를 낸 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이 보수하는 보수를 해야 하는 시공업체에서는 이거 솔직히 이거 왜 이렇게 큰일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문제를 삼지 않았던 인식하지 않았던 그곳에서의 안일함이 우리 같이 이거 엄청난 시설이거든요. 아쿠아리움. 저희도 미국이나 또는 외국 가서 아쿠아리움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시설을 그렇게 가볍게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가볍게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그 방수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새거든요. 네. 혹시나 말이죠. 예. 그 잠실역 지하 주차장도 물이 샌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아쿠아리움 그 아래층에도 변전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영향이 있을까요? 잠실역에 물 새는 문제는 제가 아쿠아리움하고 직접 관계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롯데 그 빌딩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하 공간 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그 판매 시설이라든지 또는 물품 저장 시설 같은 지하 공간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지하수가 흘러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히면은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물은
평상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하수는 흐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예. 그럴 때 흐를 때는 반드시 그 흙 성분을 입자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물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귀신. 그 물의 점성이라고 하는 끈끈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끌고 가는데 이럴 때 이제 공동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요즘 뭐 싱크홀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게 생기기 전까지는 수압이 점점 커지니까 약한 부분인 콘크리트 쪽에서도 얼마든지 물이 나올 수가 커지고요. 있어요. 예. 그다음에 공간 문제 요즘 이제 어제도 우리 건축 설계하는 분들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전문가들하고요. 자꾸 건축하시는 분들이 설계부터 이야기해요. 설계 이전에 계획이란 게 있거든요. 계획 단계. 계획은 뭐냐면은 그 머리 위에다가 그렇게 큰 물통을 머리에 이고 바로 밑에다가 그 변전소가 있다고 하는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 그 자체가 잘못됐다? 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평상시에 터지는 게 아니라 만일에 가벼운 지진이라든지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은 안전할지 몰라도 아쿠아리움이 얼마든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변전소로 물이 들어가면은 송파구 전체가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계획부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그럼 변전소 위에 아쿠아리움 그 부분은 다른 시설로 바꿔야 되겠네요? 변전소를 바꾸든지 아마 규모로 보면은 양쪽 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그대로 놓고 한다고 하면은 철저한 그런 안전 알겠습니다. 조처가 이루어져야 되죠. 네. 그 영화관도 진동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데 영화관도 그 영향일까요? 요즘 이제 오디오들이 굉장히 그 높은 출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 일시적인 진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기존 영화관에도요. 그러나 그런 그 진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우리 진행자께서도 팔 같은데 우리 왜 힘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면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재료의 필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거죠. 그 재료도 피곤해지면 문제가 생기고 바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요.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이고,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겠네요.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였습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우리는 봄, 당신을 봄, 제대로 봄, 꼼꼼히 봄. 오늘도 봄, 내일도 봄, 보고 또 봄. 그랬더니 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끊임없이 이어지는 급커브길이 당신과 자동차에게 어드벤처물이 되지 않도록. 한국타이어는 제대로 방향 잡는 법을 알고 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It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야 콘서트 프로미스 2015가 오는 12월 31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 두 차례에 걸쳐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현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죠. 모차르트, 황제자 루돌프, 마리 앙뚜아네트 등 최고의 작품들이 선보여집니다. 아주 특별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죠. 자세한 사항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6374번님께서는 국적기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경쟁시대에 걸맞게 바꿔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4431번님께서는 너무 감정적인 의견이 아닙니까? 라고 의견을 붙여주셨습니다.